요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규제 지역 해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기 과열지구 해제, 수원 전체 해제했고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까지 해제를 했고요. 조정상 지역, 이건 완전히 이제 규제가 없는 거죠. 수원, 팔달, 영통, 건선, 장안 4개 구 다 해제했다는 얘기고, 안양, 만안구, 동안구 다 해제했고, 안산 2개 다 해제했고,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용인도 다 해제했고, 고양시 3개 구도 다 해제했고,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 성남, 중원까지도 다 해제했다. 그럼 결국 성남에서는 중원구는 비규제 지역이 된 것이고 수정구하고 일단은 뭡니까? 분당구는 투기 과열지구네요. 거기는 아직까지. 그다음에 인천도 다 해제했고 서울 플러스 F4, F5까지 그 지역은 남았고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분명히 거래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것이고 서울 수요층들이 일부 옮겨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 몰려들고 있는 층들 중에서 뭔가 규제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으로 수요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것들까지 이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량이 좀 많아지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나름 파격적인 결단을 한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다 예측을 했던 것들이었었지만 이것들이 시장 거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것들에 도움이 돼서 뭔가 좀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들만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확대하고 있다. 이건 뭐 늘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매수 심리 위축, 관망세 지속,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역대 최저 거래량이 갱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있는데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10,000세대가 넘었고요. 그건 이제 지난주에 분명히 예측을 했었겠지만, 경상북도도 시장이 크지 않은데, 거기도 지금 10,000세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의 광역시급으로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 안 나온 지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분양이 좀 문제가 되는 시점. 42,000호인데, 지금 이거는 지난달 통계이기 때문에 더 쌓였어요. 더 쌓인 것들이 감안 안 됐기 때문에 4만 호가 한 5만 호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하락세. 왜냐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미분양이 날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분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은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걱정이 되니까 이게 확실하게 정비사 같은 거 빼고는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서 소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정이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것들, 공급 계획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로 했는데 기본 방향은 주택 공급 기반의 위축 방지.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 공급은 쉬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취지죠.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한다. 결국은 부동산 주택 정책의 목적은 임대 아파트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도와주는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9월 26일 대책 나올 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서민들이 가장 주택 관련 문제에서 이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었어요. 가격.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가격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덜해요. 왜냐면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주택을 마련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지금 올라버린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대출을 활용해야 돼, 무기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대출 제도들이 이전 정부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증 지원 확대라고 하는데 이 PF의 대증 보충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올 상반기 때부터 이미 PF 문제는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설사 분들도 많이 알고 금융사 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점심 먹거나 이렇게 모임 자리 가면은 맨날 저 얘기를 했었어요. PF 안 돈다고 계속 안 돈다고. 그래서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지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서울은 어차피 문제가 안 돼.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서둘러서 지방을 먼저 푼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들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정부에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일단은 책임 중고까지는 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들이죠. 일단 공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계속 분양이 될 때마다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착륙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물 부분입니다. 안전진단, 이 개선 방안, 연내 조기 마련일 텐데 이거 계속 뭐 9월 달에 발표한다, 10월 달에 발표한다 나왔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진단은 안 받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형식적으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빨리 해서 안전진단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는 없도록. 최근에 안전진단 신청했다가 떨어졌다는 기사 본 적 없죠. 근데 저희가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안전진단 신청했다가 떨어진 단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 제도를 없애든 않든지 간에 빨리 첫 단추부터 이것들을 꼬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나 박원순 시장처럼 안전진단에서 딴지를 걸면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고 이 노력은 진짜 뭐 이렇게 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평가하는 기관들의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준을 좀 바꾸면 되는 것들이어서 아무튼 제도적으로도 바뀌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택 분양 물량 분산 추조일 텐데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정말 제도화돼서 정말 제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전 청약을 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전 청약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 입주할 줄 모른다고 언제 본 청약을 하고 언제 입주할 모른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원래 선분양, 후분양 논란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부터 후분양이 하는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합 측이나 이런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분양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합이나 뭐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정된 사업지를 사전 청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선분양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이제 사전 청약은 뭐냐면은 그 공공분양들 3기 신도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때문에 저기다가 수요를 묶고 두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은 사전 청약을 정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데드라인을 박아야 돼요. 데드라인을. 그렇지 않고서는 저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회 연내 합리적 개수편 방안.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잖아요.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2000년도 이후에 저도 저걸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법이잖아요. 김수현 수석하고 그 이전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님이 유튜브 출연해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홍보를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2년 있다가 그걸 폐지하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김수현 수석이 생각해도 김현미 장관님이 생각했었어도 필요한 제도였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저 등록임대 사업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엉뚱한 해석들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수급이 안 맞아서 올라간 것들이지. 그러니까 공급을 더 많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차 입법을 더 말도 안 되게 시행을 해버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급은 공급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면 되는 것들이고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는 아파트를 넣어야지. 왜냐면 아파트가 핵심인데 아파트가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평형 이하, 뭐 전 이상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하 주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것들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넣어야 돼요. 저건 아파트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거 지금 뭐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넣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시장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좀 추진을 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또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정상화 아까 말씀드렸고, 요것들에 대한 대출, 세제, 정비사업, 청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표로 정리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및 연접 지역 수도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그리고 발표된 LTV 규제, 이게 뭐죠? 15억 있잖아요. 아직 저거 확정이 안 됐잖아요. 빨리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생활 애로 해소, 무순위 청약, 거주적 요건의 폐지해서 청약 대상자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뭐냐면은 저 현재 거주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비쌌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던 분들한테 또 기회가 또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요. 청년층들을 챙겨주려고 하면은 기존의 40대, 50대 그 포션을 띄워와서 줘야 되는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주려고 하다 보니까 포션을 띄워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저렇게 하려고 하면요.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어야 돼.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이쪽 걸 띄어서 이쪽 걸 주게 되면요,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급을 더 많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원래 이만큼 공급돼야 되는데 이만큼을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부분들을 이쪽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불만이 적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그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출 상한, 대출 상한해 주는 건 좋은 것이고요. 다만 금리가 낮아야 돼. 금리가 높으면요,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높아지게 되니까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요, 전세 가격이 내려왔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내려오지 않고요, 그냥 거래가 없는 겁니다.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 수요가 월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뭘 보여드렸냐면은 송파구가 아니죠. 그 서초구의 반포 자이에 34평 전세가 나왔는데 13억이다. 이전엔 20억 이상이었는데 13억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게 호가다라고 하는데 호가가 아니었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호가는 21억입니다. 지금 반포 자이의 34평 전세 시세가 21억에서 13억인데 지금 이게 너무 얼마나 황당한 시장이냐면은 21억과 13억이 있는데 이쪽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21억짜리 보고 13억짜리 보게 되면 13억짜리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밑장 빼서 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거래가 안 돼. 왜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비싸.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보증금을 5억, 6억으로 낮추고 내 월급에서 월세를 내는 것이 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세가 내려갔다라고 나오는 기사 중에 대부분은요,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지 그냥 그것들은 호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 한도를 늘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민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대출 이자거든요. 대출 이자를 뭔가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파격적인 혜택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투자하는데 저금리로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가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는 뭔가 장기적인 모기지를 활용해서 이런 좀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 되어야지 완벽한 대출 정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팀원 중에서도 청년 전세 특례 보증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1억이더라고요. 1억. 그래서 이제 2억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조금,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취약해요. 저희 팀장, 제가 집에 가봤는데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추천드리는데 비싸니까. 근데 저렇게 대출 범위를 올리게 되면 여긴 또 대출이 좀 금리가 낮거든요. 여러분들 활용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 주담대 규제 완화일 텐데 일단 금리 부분들도 같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들은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계획 보도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일단은 그건 연착륙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이요 여소야대기 때문에 이것들이 되게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빨리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그 정치인들을 압박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하시고 그렇게 좀 지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당과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런 이 의사들을 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방송도 그런 일환으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똑같이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의견을 내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특집 방송으로 규제적 해제된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많이 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올라올 텐데 그런 올라오는 인구들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대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잘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형식적으로 되는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먹히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되어야 될 것들까지 보태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 보면은 실행 계획 짜실 때 그런 것까지 좀 넣어서 파격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